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집합과 합집합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교집합과 합집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과 합집합을 이용한 연산들을 수행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집합이 무엇이냐면 교집합은 집합 A와 집합 B에도 공통으로 모두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집합과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는 U를 거꾸로 한 이 모양으로 A와 B의 교집합을 나타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A와 B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되게 하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A와 B의 교집합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원소들이냐면 A에도 속해야 되고 그리고 즉 영어로 말한다면 우리 and라는 표현과 같겠죠. 집합 A와 집합 B에 모두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 즉 공통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집합 A와 B를 서로소 얘기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예를 들어 숫자 2와 3은 서로소이다. 즉 2의 약수가 1, 2, 3의 약수가 1, 3일 때 둘이 공통의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다면 우리는 두 숫자가 서로소라고 얘기했어요.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집합에 이번에는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는 두 집합의 A, B의 합집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합집합이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얘기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집합 A와 B가 있는데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즉 이 전체를 아우르는 집합을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즉 합쳤다라는 말인 거죠. 합집합은요, 교집합과 달리 교집합의 기호를 반대로, 즉 U로 우리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합집합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원소들이냐면 집합 A에 포함되거나 또는 집합 B에 속하는 우리는 5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왜냐하면 어떤 원소가 이 부분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쵸? 이럴 경우에는 A에만 포함되는 거겠죠. 아니면 둘 다 공통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B에만 속할 수도 있고 요 세 가지, 즉 어디 A에도 속할 수도 있고 B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예시로 한번 살펴봅시다. 집합 A는 원소 1, 2, 4로 이루어져 있고요. 집합 B는 1, 2, 3, 6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봅시다. 집합 A와 집합 B가 있는데요. 이 둘의 공통 원소는요. 1이랑 2, 1, 2가 교집합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 A, B의 교집합 부분에 1, 2를 표현할 거고요. A에만 있는 원소 4는 요것을, B에만 있는 원소 3, 6은 이쪽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표현할 수 있죠. A와 B의 교집합은요. 원소 1, 2로 이루어진 집합이고요. 집합 A, B의 합집합은요. 원소 1, 2, 3, 4, 6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원소 A에 있는 집합 A에 있는 원소 1, 2, 4, 집합 B에 있는 1, 2, 3, 6을 같이 쓰면서 공통인 교집합의 원소를 두 번 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교집합과 합집합에서의 연산법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전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우리 똑같았던 거 기억하시죠? 아니면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더하나, A는 나중에 더하고 B 더하기 C를 먼저 하나, 둘은 같았다. 이런 것들 우리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연산에서 덧셈 사칙연산에서 사용했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우리 집합에서도 똑같이 활용된다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집합 A, B의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쌤이 집합 B와 A의 교집합이요 해도 우린 똑같이 색칠을 하게 되겠죠. 즉 A, B의 교집합과 B, A의 교집합 반대로 즉 A, B의 순서를 바꿔 써도 성립되기 때문에 우린 성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와 B가 있어요. 쌤이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집합 A 전체와 집합 B 전체 했을 때 이 전체 표현 되겠죠? 하면 반대로 집합 A와 집합 B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B 합집합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집합 B와 집합 A 이렇게 해도 둘은 어떤가요? 결과는 같죠. 우리 같다. 즉 둘은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합집합과 교집합은요. 둘이 서로 위치를 반대로 바꿔 써줘도 성립해서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는 결합 법칙을 살펴볼 건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집 A 더하기 B를 하고 C를 더하나 아니면 A가 있는데 B와 C를 더해도 같다라는 성리를 사용했어요. 우린 이 덧셈의 위치를 교집합과 합집합을 넣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집합에서 우리 이렇게 교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C를 교집합을 하는 거와 아니면 B, C를 먼저 교집합하고 A를 하는 거가 같을까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합 A와 B의 교집합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미안해요.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C 부분은요. 여기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요 두 A 교집합 B와 C 교집합 C의 교집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색칠한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교집합 부분은요. 네, 우리 여기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에 C를 교집합한 것은 우리 이 부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A는 그냥 둬보는 거예요. A의 위치는 A는 집합이 이 부분이죠. 자, 그런데 B와 C의 교집합을 살펴본다면 우리 이 부분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합 A와 BC의 교집합의 교집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 부분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즉 A의 교집합과 B와 C의 교집합한 것의 교집합은 이 부분. 결국 둘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덧셈에서처럼 연산법칙의 덧셈에서처럼 교집합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앞에 그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A와 B의 교집합이 성립한다. 교집합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사실 기억해. 다 교집합이에요. 다 교집합일 때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합집합일 때도 성립을 하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합법칙이 항상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요. 분배법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학에서도 예를 들어 A가 있다면 B 더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A를 B와 C에 이렇게 하나씩 분배법칙 해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우리 이 결과는 A와 B를 곱한 것 더하기 A와 C를 곱한 것 이렇게 해서 분배법칙이 성립했었어요. 우리 교집합과 합집합에서도 이런 결과가 성립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합집합이 있고요. 합집합이 있는데 A의 교집합을 우리는 분배해 보려고 합니다. 즉 여기 표현해보면요. A와 B를 각각 색칠해볼게요. 집합 A 부분은 여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합 B와 C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둘의 교집합을 살펴볼 거래요. 이 둘의 공통되는 집합은 우리 죄송해요. 합집합이죠. B와 C의 합집합은 여기네요. C와 합집합의 교집합은 우리 요 부분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이냐면 A와 B의 교집합, 즉 A와 B의 교집합과 A와 C의 교집합의 무엇? 합집합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의 합집합이라면 둘 다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전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 요 연산법칙과 요 아래의 두 연산법칙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잘 살펴본다면 A의 교집합을 B와 C에 분배를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A 교집합 B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던 합집합이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집합과 합집합의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 합집합일 때 B와 C의 교집합을 살펴보면요. 얘도 똑같이 분배 법칙을 해서 A 합집합과 B, A 합집합과 C,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교집합이 같이 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연산법칙 총 3가지를 배웠어요. 3가지는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산법칙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자유롭게 연산을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집합의 연산법칙이었고요. 이번에는 오늘 내용의 마지막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소의 개수 어떻게 표현했었죠? 어떤 집합이 주어졌을 때 N, A 이렇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넘버의 n을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즉 개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유한 집합에서 성립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소를 직접 다 알지 못해도 A의 합집합과 A와 B의 합집합,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즉, 집합 A와 집합 B, 내가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둘이 공통된 부분이 요 가운데가 2번 겹치게 되거든요. 그쵸? 즉, 합집합은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뺄 거예요. 무엇을 뺄 거냐면, 즉, 합집합,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그럼 공통인 교집합이 2번 더해지니까 우리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더한 뒤 둘의 공통인 요 교집합의 부분, 2번 더해진 교집합의 부분을 한번 빼준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시로 한번 본다면 1, 3, 5, 7로 이루어진 원소 A가 있고요. 4, 5, 6, 7, 8로 이루어진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B가 있어요. 둘의 공통인 원소는 뭐가 있나요? 교집합? 우리 5와 7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A의 원소의 개수 4, 4개와 B의 원소의 개수 5에서 둘의 공통인 5와 7을 개수 2를 빼주시면, 개수 2개 빼주시면 총 7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A, B가 서로소라면요. 우리 서로소라면 우리 이런 얘기 했죠.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근데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죠. 그래서 우리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둘이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7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 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집합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 더하기 6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3 하면 10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관련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